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8개월 차인 임산부이자 결혼 1년 차인 31살 예비맘입니다. 가끔 이 방송을 아버님이 듣는 걸 옆에서 같이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제가 딸을 임신했다고 4개월 무렵에 뱃속의 아이를 당장 지우라고 망언은 하신 거는 기본이고,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자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남편의 전 여친에게 연락해서 남편을 꼬시라고 한 저희 시아버지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기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버님 댁에서 독립한 상태이며 남편도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님의 행동 때문에 부자 관계를 끊겠다며 전화번호도 다 바꾼 상태입니다. 도대체 아버님이 어느 정도이길래 3대 독자인 제 남편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사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가야, 너희 아기 갖는 거 미루는 거 아니지? 비임하고 그러지 말고 젊을 때 마음껏 즐기고 애 생기면 빨리빨리 낳아라. 우리 집 손이 귀한 집인 거 알고 시집 온 거지? 네, 아버님. 경일 씨랑 상의해서 잘 준비할게요. 그래.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야 해. 아버지, 요즘 아들이고 딸이고 한둘만 낳아서 잘 키우면 그만이죠.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3대 독자라는 거 잊었어? 당연히 너밖에 없는데 네가 손을 이어야지.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알아서 잘 하던 말던 관심은 없고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 거다. 결혼 후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희였지만 아버님도 그렇고 내심 남편도 아이를 빨리 갖길 원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 젊은 나이는 아니어서 몸 관리하면서 준비해서 아이를 갖기로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소도 챙겨 먹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술은커녕 몸에 나쁘다는 인스턴트 식품도 안 먹는 등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던 차였는데, 아버님은 그런 저희를 볼 때마다 아이 갖는 거를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좋다 하시는 음식이며 한약이며 수시로 챙겨주시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부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밤에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은 아들 생기는 날이 아니라며 방해하시기도 하셔서 여간 아버님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대 독자인 거 알고 결혼했고, 그런 아버님의 관심이 결국엔 손주를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처음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적적한 것 같아 손주를 빨리 안겨드리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였고, 소식을 들은 아버님은 병원까지 따라오시며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시면서 저의 임신 사실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매번 병원을 남편과 아버님과 셋이 가야 했는데 갈 때마다 아버님은 의사 선생님께 아들인지 딸인지 물으셨습니다. 16주나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 들으셨는데도 매번 그렇게 물으시니 의사 선생님도 거의 포기하실 정도였죠. 다행히 4개월까지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성별을 알고 싶어 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4개월 차 병원 검진 가기가 살짝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만약 첫째가 딸이더라도 둘째를 가지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해 주었고, 저도 둘째 생각이 있었기에 되도록이면 마음 편히 갖고 스트레스 안 받으며 태교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6주 검사 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들으신 후 아버님의 태도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아가야, 너 아이 언제 지을 거냐? 네? 아버님,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 집엔 아들이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저희 둘째도 바로 노력하려고요. 쓸모도 없는 딸 낳느라 시간 버리는 건 생각 안 하는 게냐? 그렇게 해서 언제 둘째를 갖는다는 게냐? 그리고
만약 둘째 가졌는데 딸이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능력도 없으면서 줄줄이 낳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재산 난 손자에게만 물려줄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애 지우고 다시 갖도록 해라.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집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며 강요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혼자 사시는 아버님이 신경 쓰이기도 했고 아파트 입주 날짜가 안 맞아서 몇 달을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던 시기였는데 하도 뭐라 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낙태 강요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버님이 관리하는 건물에 나와서 청소와 분리수거를 하라고 시키기도 하셨고 입덧하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남편의 전 여친에게 연락하셔서 남편을 꼬시라고 하신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그때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시기였기에 아버님 의도대로 잠깐 남편을 의심하긴 했지만 다행히 잘 해결하긴 했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밤늦게 무슨 일이야? 누구야? 그러게. 누가 이 시간에 전화해서 말도 안 하고 끊어버리네? 모르는 번호야? 아까 낮부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받으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려. 누구지? 광고나 보이스피싱 그런 거인가? 그러게. 한 번 더 오면 차단해버려야겠다.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같은 번호로 비슷한 시간에 전화가 왔었는데 상대방은 말도 않은 채 끊어버리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가 장난한다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라 아침에 준비해서 집을 나섰는데 건물 앞에서 차를 기다리던 제 앞으로 어떤 여자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왠지 쎄한 느낌에 그 여자를 유심히 쳐다봤는데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해서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여자분이 건물 앞에 서서 저희 차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전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별 상상을 다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고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께 전화가 왔는데 남편을 급히 찾으시더라고요. 오늘 이사하는 집 수도가 말썽인 것 같은데 와서 좀 봐보라고 하는 전화였는데 주말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전화 거셔서 회가 먹고 싶으니 회와 매운탕거리를 포장해 오라고 하셔서 남편은 저를 집 근처 회센터에 내려주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를 포장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아까 오전에 본 그 여자분이 건물 앞에서 서 있다가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3층에 이사 왔다고 하면서. 저희 집 2에서 4층은 원룸과 투룸이라 저는 새로 이사 왔다는 그분이구나 하고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남편의 표정이 살짝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며 좋아하는 매운탕도 안 먹고 먼저 잔다는 남편.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버님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산책도 할 겸 남편 마중도 갈 겸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집에 들어가려던 참에 저는 남편과 지난번 그 여자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전의 연인이 다시 만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남편의 표정이 상당히 이상해 보였거든요. 자기야, 사실 아까 나 자기 1층에 있는 거 봤어. 언제? 아까 3층에 이사 온 여자랑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 아, 그거 봤구나. 근데 좀 웃기더라고. 자기 표정이 좀 복잡하다고 해야 하나?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 아니야, 그럴 리가.
지난번에 수도 봐준 거 그 집이었는데 고맙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한 거였어. 그런 것 같더라. 근데 뭘 그렇게 떨면서 이야기해. 바람피다 걸린 사람처럼. 아이, 바람은 무슨.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집에 와서 슬쩍 물어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대답을 회피하는 남편. 자꾸 말을 돌리며 피하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엔 남편의 톡이 유독 많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먼저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휴대폰을 가지고 방 밖으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뭔가 숨기는 남편이 이상했지만 무턱대고 남편을 의심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 말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던 차에 아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서류 봉투를 주시면서 3층에 이사온 그 집에 가져가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니 우편함에 넣지 말고 꼭 직접 전해주라며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여자분이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시간 되면 차 한잔 마시자고 하길래 시간도 있겠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차를 준비하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집을 둘러봤는데 집에 물건이 거의 없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집이 신기해서 천천히 둘러보는데 거실 한켠에 웨딩 사진이 있더라고요. 액자 속에는 턱시도를 입은 남편과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분이 활짝 웃으며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말도 못하고 황급히 집으로 올라왔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에게 본 거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와 남편이 만나기 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너무 충격을 먹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잊었고 이후에 저를 만나서 다시 결혼한 지금 아무런 감정이 없기에 최근 다시 만났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고 하는 남편. 그 여자분은 다시 남편과 잘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곧 아기도 태어났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전화와 카톡은 다 그 여자였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음날 낮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데 아버님이 저를 불러 물어보시더라고요. 밤새 무슨 일 없었냐고요. 제가 오해가 좀 있었는데 잘 풀었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돈을 주고 헤어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짝으로는 그 여자가 딱인 것 같아 연락처 알아내서 일부러 건물로 불러들였다고요. 둘이 5년이나 사귀면서 임신 중절도 했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고 서로 애틋하게 헤어진 사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보고 애 지울 생각 없으면 지금이라도 남편과 좋게 헤어지라고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있기 힘들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딸을 임신해서 싫으셔도 그렇지.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신 아버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섭게까지 느껴졌으니까요. 독립 이후로 저와 남편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뱃속 아기도 건강하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실 아버님께 한마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저 대신 속 시원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태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